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혜미 오베셀입니다. 오늘 천안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라이팅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차희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희진 작가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휘릭북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라이팅 코치 활동을 시작한 차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휘릭북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휘릭북스는 이렇게 책 쓰기를 그냥 휘리릭 편안하고 쉽고 즐겁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저의 대학 시절의 별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휘릭북스라고 지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네네. 한 권만 쓰지 말고 여러 권 쓰시라고 북스 이렇게 복수. 끝에 복수로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휘릭북스 발음하는데 그렇게 막 아주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뜻을 알면 이게 이름을 외우거나 또 의미를 담으면 훨씬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하면서 또 코치님이 어떻게 코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작가로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작가로 글을 쓰고 계속해서 뭐 지금도 뭐 출간 활동도 진행하고 계실 건데 뭐 글을 쓰면서 라이팅 코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처음부터 라이팅 코치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책 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분이 책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책 출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분 책 너무너무 읽고 싶다 하면서 책 쓰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상 쓰고 싶다고 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팅 코치가 돼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책을 쓸 수 있게 가능성이 열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라이팅 코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가 내 삶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실은 글쓰기인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으로 또 다시 책으로 결과물로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라이팅 코치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미애 코치 해주시겠어요? 자, 코치님이 지금 코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코치님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글을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글을 써서 독자들이 돕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른 거는 다 나중 문제고 다 결국 따라오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선한 마음이네요. 저는 처음에 돈 벌고 싶어서 했어요. 돈 벌고 싶어서 했는데 강의를 듣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은 차후로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을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냥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은 마음을 내느냐 마음을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글쓰기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 이렇게 책쓰기, 글쓰기 과정을 또 앞으로도 진행하실 거고 계속 또 진행을 하실 건데 혹시라도 주변에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나는 글 못 써. 난 정말 못 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못 썼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수행평가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반에서 꼴찌를 할 정도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A, B, C, D 이렇게 주셨는데 반에서 저 혼자만 D를 받고 다른 친구들은 다 A, B, C 사이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국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먹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국어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하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제 친구가 선생님께. 근데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는 너무 못 써서 점수를 올려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글을 못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글 쓸 수 있고 책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에서 꼴등했던 차희진 작가도 글을 썼는데 나라고 못 쓰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사실은 그 코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막 무섭지만 저도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잘 썼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줄도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글쓰기도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물론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꾸준함도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원한다면 오늘 한 줄 쓰고 내일 한 줄 쓰는 게 작가의 길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글 쓰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혼자서 막 글 써야지, 혼자서 책 써야지 하다가 보면 또 인생사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게 환경이 딱 글을 쓸 수 있는 환경? 글 쓰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 생기면 어떻게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글을 막 꾸준히 쓰고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첫 번째 책이 다른 강점 코치님들과 같이 썼던 공저거든요. 공저. 그래서 공저는 몇 월 며칠까지 원고를 다 끝내서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 일정이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미룰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환경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환경은 이제 자이언트에서 책쓰기 정규 과정을 듣고 또 다른 작가님들과 만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이 됐고 책을 쓰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게 책이다. 약간 이렇게 저의 생각과 환경과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책을 끝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쓰다가 멈추다가 쓰다가 멈추다가 결국은 안 쓰다가 5년이 지나서 책을 쓰게 됐는데 계속 하지 않으면 이제 좀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억지로라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한 번 했으니 두 번 할 수 있다, 세 번 할 수 있다. 그런 반복적인 그 성과를 내는 그런 행동 이런 걸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이 수강생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어떤 코치가 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힘이 되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이 당연하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힘을 주시려면 조금 더 튼튼하게 힘을 기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 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께 좋은 힘을 제가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에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 자, 글쓰기 코치로서 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혹시 변경된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글쓰기가 인생의 치트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를 줬는데요. 먼저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책을 쓰려면 뭐라도 내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참 쓰기 좋은 게 힘들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려웠던 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너무 힘들고 많이 울고 막 괴로웠던 사건도 글 쓰고 책을 쓰다 보면 와, 이 사건을 겪어서 참 다행이다. 이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이 책을 채울 수가 없는데 약간 살짝 농담조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글을 쓰면서도 저의 생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를 경험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좀 진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순간을 또 겪으면 이거 글감이다 약간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좀 사람을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독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글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작가가 되고자 더 노력하고 뭔가 선택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저는 글쓰기가 그냥 사실 모든 사람의 삶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 글을 안 쓰던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작가는 모든 것을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글감의 요소가 되고 또 마음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글을 쓰기 전하고 글을 쓰고 난 후에 좀 마음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좀 젊지만 내가 가진 경험하고 또 작가님,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모두 다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